안녕하십니까.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7번째 강의입니다. 제 7강이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권리분석과 관련된 것 중에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이거를 지금 좀 명확하게 좀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가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요약에서 95페이지에 나오고요, 제 책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요약에서 199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또 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면 권리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거. 등기부 이제 권리분석을 할 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내가 낙찰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우선 등기부에 나오면은 등기부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시중 경매 사이트에서 전부 권리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믿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려면 그런 정보지에서도 이제 실수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자기 물건 자기가 이제 사가지고 자기 위험에 따라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시고 등기부에 나오는 거는 등기부 보시면 되고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그다음에 현황조사서 이런 데 보면 이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해 문제들은 이제 제 책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나올 텐데, 특히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관련 서류에 유치권 신고 있다는 취지로 이런 게 있으면 또 있나 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건을 직접 보셔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낙찰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물건을 가서 직접 봐가지고 거기에 무슨 프랜카드라도 걸려 있다든가 무슨 문이 잠겨 있고 여러 가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외관이 있으면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지. 우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라는 게 우선 뭔가 하면, 등기부라는 거는 권리관계를 이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집원도 있겠죠. 어느 집원이 이제 집원은 땅이지만 그래서 집원 위에 있는 집원을 통해서 찾죠. 그 집을 어느 지역인지 서초군지 강남군지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권리를. 그런데 등기부는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부, 을부. 근데 표제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번이나 그다음에 그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런 거 표제부에 그런 사실의 등기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등기가 있고, 갑부하고 을부에서는 원래 등기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대장이라는 게 있죠.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이제 보통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 대장에는 그 사실이 나옵니다. 사실이. 권리도 나오지만 그 사실이 나오고, 대장에도 권리와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권리와 사실이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권리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대장이 기준이고, 권리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의 그 사실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거는 그 대장하고 다르다는 건데 그 대장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의 권리가 잘못됐다면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또 등기부가 받는 걸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가 나오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옵니다. 여기 좀 써놓으신 거죠.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갑구에 나오는 권리들을 보면 소유권,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많이 있고요. 가등기도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압류등기. 여기서 보통 이제 압류등기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조세채권이죠. 조세채권을 미납했을 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을 때 세무서에서 압류등기. 환매하는 거는 환매할 수 있다는 그런 등기를 나타내는 건데, 환매하는 건 도로 산다는 거죠. 한 사람이 도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민법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고. 그런 걸 등기해둔 거고,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해놓은 거고, 환지는 땅을 바꾸는 겁니다. 땅을 바꾸는 건데, 도시계획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환지가 됐는데, 환지도 이제 등기가 되면 보통 갑구에 이제 환지 관련 등기가 나오고, 경매라고 써놓은 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고요. 압류하고 같은 효력이 있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도 갑구에 나옵니다. 소유권 관련한 예고 등기. 예고 등기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제가 땅을 전제했는지 건적을 말씀 안 드리면, 땅이나 건물을 전제를 해가지고 지금 한다면, 땅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에 다툼이 있다. 는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낙찰받으면 당신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알아보고 낙찰을 받아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때 예고등기.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 이러면 또 예고등기가 소유권이 아닌 을구에 소유권이 외이죠. 그래서 을구에 기재되고 예고등기가. 그럼 다시 이제 을구를 보시면 소유권 이외에 이제 저당권, 담보물권이 여기 이제 많이 을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거는 땅 위에서 용익물권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또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지상권도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물권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이제 민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격이 이제 좀 다 다르죠. 여기 지역권 나오네요. 지역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여기 또 전세권 나오네요. 지상, 지역 전세 사례대로 나왔고, 임차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민법상 임차권을 말합니다. 보통. 민법상으로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을구에 기재가 되고요. 좀 전에 이제 저당권 관련된 예고 등기 말씀드렸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 또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어날 수 충분히 있는 그런 일이고, 여기서 가압류는 소유권과 관련된 가압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이기 때문에 을구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후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요새 또 권리분석과 관련된 게 어떤 얘기냐. 주인법상 임차인이라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인법상 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을 말하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게 전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익권인데, 용익물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이고,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특별히 이제 아까 특히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자세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조사서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나오고 감정평가서에서도 이제 언급될 수 있고 그런 서류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특히 이제 율치권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법정시상권,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이런 것들은 또 법리 판단이 또 법률적인 이론적인 판단이 또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도 이제 가서 보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제 땅,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산소를 쓴 거죠. 이 산소를 썼는데 그 산소를 쓴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그 토지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분묘기지권 관리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판례에서 줬습니다. 그 이외에 두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은 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좀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또 있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대부분 이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요. 거의 다 여기 이 안에 있고 제 책도 이제 이 안에서 설명이 나갑니다. 이 안에서 설명이 나가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권리 분석이라는 건 진짜 무슨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제가 경매로 땅을 샀는데 권리 쌍방이 내가 주장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주장을 하겠죠. 그런 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농작물 이런 거는 보통 경매 관련 책에서 잘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남의 땅에다 농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농작물이 자라면 남의 땅이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이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경락받았어요. 경매로 답을 경락받았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전이요. 밭을 제가 이제 경락을 받았다. 경락받기 전에 몇 달 전에 한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경락받고 이제 한참 있다 또 갔어요. 가봤더니 거기 농작물이 막 있더라. 노 심어놓고 막 이런 거 해놨다 막.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그 무단으로 경작한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서 이제 권리 분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권리는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뭐 민법상 이런 게 있어요. 부합이라는 것도 있고, 뭐 가공 뭐 이런 호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이론을 떠나서 이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부당 경작한 사람이라도 그 경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바로 이거 내 땅에 이거 왜 심었어 그래가지고 다 뽑아 해쳤다 이러면은 뭐 민법상 손해배상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심하게는 뭐 손괴죄도 될 수 있고 형법상 손괴죄도 될 수 있는 거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남의 물건을 이제 파헤쳤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업무에 보면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아는데요. 대강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농작물과 같은 권리 분석의 일수종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여담으로 한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권리 분석과 관련된 제 7째 강의로서 그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또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를 좀 개관을 해봤습니다. 제가 7강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